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있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당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네거티브 부분들이 주 초에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1위 문재인부터 보면은 21일, 22일의 합계가 35%. 예, 근데 여기 잠시 보시면은 네. 20일 월요일입니다. 네. 일간이 34.9, 21일이 32.1까지 떨어졌고, 오늘 34.8로 반등을 해서 묶어서 집계를 내면 35가 나옵니다. 그 합계가 35가 안 되는데. 좀 복잡한데 이게 투데이 롤링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래서 저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됩니다. 화요일까지는 사실상 네거티브 이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오늘부터 다시 회복됐어요. 예, 오늘부터 약간 역풍이 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회복됐고요. 안지사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 직후에 그리고 탄핵 직후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불출마 선언 직후에도 홍준표 지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구가했는데요. 근데 다시 이번 주차 주중을 보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는데 크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월요일 날 21일에는 18.1까지 올랐었고 제 예상에는 수요일은 한 20% 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풍이 분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좀 떨어졌어요? 네. 오늘은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불출마 선언 직후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과 안희정은 조금씩 주고받았지만 그냥 거의 그대로네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대로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약간 상승세이네요. 조금씩. 예, 이것도 조금 보면은 21일 같은 경우는 13.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11.8%까지 떨어져서 주중 집계로는 12.5% 크게 변동이 없는 속에서 완만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위 이재명 그 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보고. 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금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는 12.5%를 기록을 해서 3위하고 4위를 제치고 한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김진태 의원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지지층이 분산이 됨으로써 5%나 찍었어. 예, 피해를 한 3, 4% 또는 많이 받아야지 3%, 4%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태는 더 올라가나요? 조금 지지층의 성격이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결과에 이게 이제 주중 집계고요.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5.1%고요. 21일은? 예, 오늘 일간이 5.8%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요? 홍준표와 김진태는? 예, 주고받습니다.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9.1%까지 떨어졌지만 한 14% 되거든요. 네. 근데 리얼미터 그 집계로는 황대행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타나서 홍준표 도지사 치고 올라가다가 꺾인 건데, 예. 내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까? 만약에 예. 황대행의 14%는 안지사가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14, 5%가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 뺏어가지 않았으면 한 20% 이상까지,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제 계속 떨어질 때가 한 20% 전후였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여력이 있었는데 사실상 좀 우클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을 흡수하면서 안지사가 뺏긴 측면이 있죠. 근데 만약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안지사가 네. 만약에 문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안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홍준표 또는 김진태 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을 지지하다가 문재인한테도 와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예? 그 안에 표가 있어요, 보면 꼭. 근데 제가 일차적으로 궁금한 건 이 둘의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이게 보통 방송을 하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크로스까지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지지층 성격이 물론 좀 홍 지사 같은 경우도 조금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강성 보수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쉬운데 엄연히 다릅니다. 홍준표는 바른정당의 지지세가 더 높아요. 예, 맞습니다. 비박계 둘이 달라요. 예. 근데 어쨌든
친박의 지지만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구나, 여기서. 예, 분명히 이제 그 경선 중 끝나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또는 그 이후에 중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합쳐서 보수, 단일화 이제 움직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분명히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진태, 홍준표 합쳐지면 13, 4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나오고 이제 만약에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훨씬 더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되건 안희정이 되건 이재명이 되건 간에 네. 후보 확정되거나 하면 그중에서 떨어져나갈 표가 생기고 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안 되면 안희정 도지사로부터 떨어질 표가 가장 많겠죠. 여기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있으니까 이 안에. 네. 안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어제 화요일 날 18.1%를 해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비민주당 지지층을 계산을 해보니까 비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아요. 3.몇 프로 정도가. 안희정의 지지세. 예. 그러니까 만약에 문 후보가 민주당의 이제 공식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100%의 안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더 그렇죠.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네요. 예, 우측에 잠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해서 다 떨어졌는데 호남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는 저희 리얼미터가 이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를 한 이후에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겁니다. 호남의 문재인 지지표가 오히려 결집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희정 후보 또한 오르긴 올랐지만 아주 소폭 올랐고 이재명 후보가 호남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많이 뺏기진 것이 아닌가 문재인 후보 측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층이 문재인으로 옮겨갔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희정의 혹은 이재명의 혹은 뭐 누구든 간에 네. 소위 전두환 표창 논란이 거꾸로 이재명 표를 뽑아서 문재인에 가져가는 희한한 결집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구도에서 호남에는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로 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58% 정도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20% 정도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민주당 경선에서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의향이 되게 많은데 그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안 지사로 거의 다 몰립니다. 그래서 그분들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그러면 국민의당 표가 안희정한테 모인 것이고 맞습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표는 오히려 민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문재인으로 결집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네. 예, 호남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될 거고요. 이제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은 61%,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한 2, 3% 정도 빠졌는데요. 60%면 어느 정도 자당 지지층 내에서 핵심들을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전체적인 양상이 이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문재인, 안철수 보수 후보는 단일화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되고 사자 구도 또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포함해서 5자 구도가 형성될 텐데 여기는 근데 심상정 대표는 완주할 거기 때문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3명으로 일단 본 겁니다. 근데 왜냐면 네. 심상정 후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문재인의 표를 일부 가져가거나 맞습니다. 가져갈 안철수의 겁니다. 표를 일부 가져갈 테니까 네네. 구성비가 좀 바뀔 테고. 예, 일단은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이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유승민 후보보다는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차적인 단일화를 가정을 해서 일단 판세를 좀 훑어본 건데요. 한 절반하고 그리고 문 후보의 절반 정도 안 후보가 그리고 홍준표 후보하고 안 후보가 일정 정도 차이가 나는. 예.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계속 가상 대결을 3자 대결을 대결이 아니죠. 반기문 총장까지 넣어서 돌려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50% 정도 유지는. 예. 이해찬 전 총리가 말한 구도가 맞는 거예요. 대략 절반 가까이는 나올 거라고. 네. 하는 게. 자. 그런데 여기서 심상정 후보도 안 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홍준표와 유승민
둘 사이의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고 시너지가 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도 같고. 예, 원래 오자구도 조사를 금방 말씀 오자구도인데 저희들이 계속 해왔는데 요즘에는 좀 경선 때문에 그 조사를 한다고 못했는데 그때 오자구도의 마지막이 문재인 후보가 한 44%에서 45% 정도 나왔어요. 오자든 사자든 그거 비슷하네. 예, 그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변수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거의 확정적이니까 단일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자, 이 정도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모두 다 단일화했다. 예, 지금 문재인 이게 제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분명히 이러한 움직임들은 그 움직임 자체를 본다면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다 합쳐서 한 명이라고 했을 때를 물었던 겁니다. 소폭 문재인 후보가 조금 더 오르고요. 그리고 반문 단일 후보는 한 32% 정도 나와서 여전히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정권을 교체해야 되고 그 정권 교체의 상징성은 민주당이 다 가져간 셈이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예. 어떤 구도가 나오든 간에. 예, 역시 이제 반문재인 단일 후보 를 한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을 때 그 안철수 전 대표가 1위로 나타났고요. 요 자리는 안철수 자리다. 예. 안철수가 가장 적합하다. 그것이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예, 만약에 지지율로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발언을 합치면 찬성이 자유한국은 절반 이상. 예, 이거는 이제 응답자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수 후보 단일화 이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당이 둘 다 절반 이상 원하네요. 예. 예, 두 당의 여론을 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7%, 51%다 합쳐서 본다고 한다면 56대 31로 한 15% 정도 차이가 나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이나 바른정당 지지층은 원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면 이제 나머지 전체를 볼 때는 전체를 본다면 또 역전되는 거의 숫자가 비슷하죠. 근데 이건 신경 안 예. 쓰고 이거 신경 쓰겠죠. 그렇죠. 예. 후보가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런 보수 단일화 움직임이 당연히 나올 가소가 될 텐데 거라 보입니다. 단일화 조건 가지고 나는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모든 단일화든 선거든 경선이든 그 조건 가지고 싸우다가 깨지거든요. 이번에 단일화 힘들 거예요. 둘이 단일화해서 예를 들어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특별한 동력이 안 생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각자 자기 다음 선거, 다음 정치적 존재감을 생각해야 되니까. 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변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있었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당이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네거티브 부분들이 주초에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1위 문재인부터 보면은 21, 22일의 합계가 35%. 예, 근데 여기 잠시 보시면은 네. 20일 월요일입니다. 네. 일간이 34.9, 21일이 32.1까지 떨어졌고 오늘 34.8로 반등을 해서 묶어서 집계를 내면 35가 나옵니다. 그 합계가 35가 안 되는데. 좀 복잡한데 이게 투데이 롤링이라는 기법을 써요. 그래서 저기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됩니다. 화요일까지는 사실상 네거티브 이 부분들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는데 오늘부터 다시 회복됐어요? 예, 네. 오늘부터 약간 역풍이 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회복됐고요. 안 지사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 직후에 그리고 탄핵 직후에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불출마 선언 직후에도 홍준표 지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승세를 구가했는 예, 맞습니다. 비박계 둘이 달라요. 예. 근데 어쨌든 친박의 지지만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구나 여기서. 예, 분명히 이제 그 경선전 끝나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 또는 그 이후에 중도 그러니까 국민의당이죠 합쳐서 단일화 이제 움직임이 있을 텐데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분명히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진태, 홍준표 합쳐지면 13, 4 정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렇죠. 근데 더 나오고 이제 만약에 이제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는 훨씬 더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이 되건 안희정이 되건 이재명이 되건 간에 네. 후보 확정되고 나면 그중에서 떨어져나갈 표가 생기고 네, 그렇죠. 네. 그중에서 안희정 도지사가 안 되면 안희정 도지사로부터 떨어질 표가 가장 많겠죠. 여기서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도 있으니까 이 안에. 네. 안 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어제 화요일 날 18.1%를 해서 민주당 지지층하고 비민주당 지지층을 계산을 해보니까 비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많아요. 근데요. 근데 다시 이번 주차 주중을 보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는데 크게 많이 오른 거는 사실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지금 월요일 날 21일에는 18.1까지 올랐었고 제 예상에는 수요일은 한 20% 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역풍이 분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좀 떨어졌어요. 네. 오늘은 15.9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불출마 선언 직후하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과 안희정은 조금씩 주고받았지만 그냥 거의 그대로네요. 말하자면. 네, 맞습니다. 사실상 거의 그대로입니다. 안철수 예. 후보가 약간 상승세에 있네요. 조금씩. 예, 이것도 조금 보면은 21일, 21일 같은 경우는 13.7%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11.8%까지 떨어져서 주중 집계로는 12.5% 크게 변동이 없는 속에서 완만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위 이재명 그 시장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행보고. 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확 치고 올라갔다가 사실 금요일 날 일간 집계에서는 12.5%를 기록을 해서 3위하고 4위를까지 올라갈 수 여력이 있었는데 사실상 좀 우클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수층을 흡수하면서 안 지사가 뺏긴 측면이 있죠. 근데 만약 이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경선이 끝나고 나게 되면은 떨어나가죠. 안 지사가 네. 만약에 문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은 안 지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홍준표 또는 김진태 의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죠.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아니에요. 근데 황교안을 지지하다가 문재인한테도 와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요. 예? 그 안에 표가 있어요 보면 꼭. 근데 제가 일차적으로 궁금한 건 이 둘의 크로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이게 보통 방송을 하면 단정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네. 크로스까지는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지지층 성격이 물론 좀 홍지사 같은 경우도 조금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강성 보수층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쉬운데 엄연히 다릅니다. 홍준표는 바른정당의 지지세가 더 높아요. 해치고 한때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김진태. 김진태 의원을 집어넣어서 했는데 지지층이 분산이 됨으로써 5%나 찍었어. 피해를 한 3, 4% 또는 많이 받아야지 3%, 4%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김진태는 더 올라가나요? 조금 지지층의 성격이 보수 중에서도 강성 보수이기 때문에 사실 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 결과에 이게? 이제 주중 집계고요. 이제 월요일 날 발표가 5.1%고요. 21일은? 예, 오늘 일간이 5.8%입니다. 그러면 서로 주고받아요? 홍준표와 김진태는? 예, 주고받습니다. 합쳐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9.1%까지 떨어졌지만 한 14% 되거든요. 네. 근데 리얼미터 그 집계로는 황대행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나타나서 홍준표 도지사 치고 올라가다가 꺾인 건데, 예. 내가 궁금한 건, 과연 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을까? 만약에 예. 황대행이 14%는 안 지사가 많이 뺏어갔기 때문에 14, 5%가 나왔던 거거든요. 만약 뺏어가지 않았으면 한 20% 이상까지, 그러니까, 반 총장이 이제 계속 떨어질 때가 한 20% 전후였는데 그 정도